여러분들은 어떤 문화유산들이 기억에 남나요? 압도적인 규모, 아름다운 형태, 불가사의하고 미스테리한 이야기, 종교적인 신성함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고대 삼국시대 유물에서 보이는 독특한 장식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된 수많은 유물 중 장식 기법과 관련하여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유물, 1970년대 경주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금동제 투조 말한장 뒷가리개입니다. 금동이 주는 찬란함과 금동판을 뚫어 새긴 문양들 사이로 영롱하고 오묘한 금빛과 초록빛을 바라는 무언가가 조화를 이룬 모습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비단벌레의 날개입니다. 비단벌레는 멸종위기의 곤충으로 2008년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딱정벌레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라도 일대가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왔고 중국, 일본, 타이완 등지에서도 분포합니다. 2023년에는 전라도 이외 지역인 경남 밀양, 표충사에서 비단벌레 유충 수백 마리가 확인되기도 하였고 2024년에는 비단벌레의 인공 증식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황남대총 출토의 금동제 투조 말한장 뒷가리개는 복원품인데 일본에서 약 1000여 마리분의 비단벌레를 기증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1973년에 출토된 이래 순도 높은 글리세린 용액 속에서 보관 보존되어 왔고 2011년 3일간 한시적으로 실물을 전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황남대총에서는 금동제 투조 말한장 뒷가리개 이외에도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한 말한장 발걸이와 말띠들이개, 허리띠 장식 등이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신라에서는 호우총과 금관총, 황홀이 제16호분 등의 무덤에서도 비단벌레 날개를 활용한 마구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라공주의 묘로 추정되는 경주 쪽샘 44호분에서도 비단벌레로 장식한 말다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비단벌레 날개를 활용한 장식 기법은 신라의 무덤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금속공예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라만의 특징적인 기법은 아니고 고구려의 금속공예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1941년 평양 진파리 7호묘에서 금동장식품이 출토되었습니다. 형태의 경우 상단부는 반원형에 가깝고 하단부는 직선으로 처리된 띠 모습인데요. 이 유물의 명칭은 금동제 일광 투조 장식입니다. 시기는 대개 4세기에서 5세기로 보기도 하지만 무덤 축조 방식과 구조, 벽화의 양식 등과 함께 6세기경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물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재료는 금동이며 문양 이외의 바탕을 뚫은 즉 투조 방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중앙에는 태양의 정령인 삼조고가 있고 그 상단에는 봉황, 하단에는 2마리의 용, 그리고 바탕은 화염처럼 날리는 구름 문양을 배치하였습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금동판 뒷면에 나무판을 덧대고 그 사이에 비단벌레의 날개를 깔아 장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작성한 도면에는 비단벌레 날개, 즉 옥충익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물은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금동관의 일부로 추정하였으나 근래에는 피장자의 베개 마구리를 장식했던 금동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국시대 중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비단벌레 장식의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백제의 유물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이나 불교 미술품 중에서 비단벌레 장식인 옥충 장식이 확인되는데 이 중에서 백제와 관련성을 보이는 유물도 있어 주목됩니다. 일본 나라 호류지는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로 고구려와 백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입니다. 호류지는 일본의 많은 중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옥충주자는 7세기 일본 미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일본의 국보입니다. 옥충주자는 목조 불감으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옥충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자의 표면 일부에는 문양을 뚫은 금동판을 덧대어 장식하였는데 주자와 금동판 사이에 비단벌레의 날개를 두어 장식했습니다. 뚫린 금동판의 문양은 6세기에서 7세기 백제시대 유물에서만 확인되는 삼능 심야평 화문을 간략화한 형태입니다. 간략화된 삼능 심야평 화문은 호류지 금당의 사천왕상 보관과 지물에서도 확인되는데요. 근래에는 사천왕상이 들고 있는 지물에서 옥충주자와 마찬가지로 비단벌레 장식이 사용되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호류지 옥충주자와 사천왕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독특한 삼능 심야평 화문과 옥충 장식은 이들이 동일한 시기 동일한 장인 집단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호류지 금당에 봉안되어 있는 사천왕상 중에는 광배 뒷면에 제작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상구대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 따르면 이 해에 한상구 직대구가 명을 받아 천불상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상구 직대구와 상구대구비를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호류지, 즉 범용사의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옥충주자는 천불상으로 조성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본 서기에 기록된 한상구 직대구가 조성한 천불상이 옥충주자의 조성과 관련된 기록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보자면 일본 7세기에 조성된 호류지의 옥충주자와 사천왕상에서 확인되는 금속공예의 문양은 6세기에서 7세기 백제시대에만 확인되는 삼능 심여평 화문이며 비단벌레 장식 기법을 활용했고 제작자는 상구대구비, 즉 한상구 직대구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개 한씨, 즉 아야씨를 도레인의 성씨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반도에서 도래한 대표적인 성씨는 고구려계의 코마씨, 신라계의 하타씨, 백제 가야계의 아야씨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한상구 직대구는 한반도 도래인 중 백제계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작품을 통해 백제 유물에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은 비단벌레 장식의 금속공예품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유산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